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갑자기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태양보다 더 밝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푸른빛 기둥이 쏟아져 내립니다. 잠시 후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땅이 요동칩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08년 6월 30일 아침 7시 17분 러시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강 인근 숲. 이날 이곳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미스터리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훗날 계산된 바에 따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무려 1000배에서 2000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한 방으로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215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무려 8천만 그루의 나무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누워버렸죠. 폭발의 충격파는 지구를 두 바퀴나 돌았고 런던과 파리의 밤하늘은 며칠 동안이나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은 사건 발생 19년 뒤에 밝혀집니다. 당시 러시아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현장 조사가 늦어졌고 1927년이 되어서야 레오니드 쿨릭이라는 과학자가 탐사대를 이끌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당연히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울 3배 면적을 날려버릴 정도면 웬만한 산 하나만 한 운석이 떨어졌을 테고 당연히 땅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덩이, 즉 크레이터가 있어야 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쿨릭과 탐사대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기괴하게도 중심부를 향해 마치 나비 모양처럼 쓰러져 있는 수천만 그루의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정작 있어야 할 거대한 운석 구덩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땅은 매끈했고 운석 조각이나 파편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무엇이 터진 걸까요? 어떻게 땅에 부딪힌 흔적도 없이 숲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과학계가 내놓은 가장 유력한 가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공중 폭발설입니다. 거대한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마찰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상 5에서 10km 상공에서 폭발했다는 주장이죠. 마치 폭죽이 하늘에서 터지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구덩이가 없는 것도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된 것도 설명이 됩니다. 실제로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 떨어진 운석이 이와 비슷한 형태로 공중에서 폭발해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물을 부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여전히 꼬리를 뭅니다. 퉁구스카의 폭발 규모는 첼야빈스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천체라면 아무리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더라도 지표면에서 성분 검사를 했을 때 이리듐이나 니켈 같은 우주물질이 다량 검출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가 흙을 퍼나르고 분석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가 발견되긴 했지만 폭발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양이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얼음으로 된 혜성이 녹아버린 것이다. 혹은 반물질이 충돌한 것이다. 심지어 외계 우주선이 폭발한 것이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잠시 돌려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1908년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은밀하고도 위험한 실험을 준비하던 한 천재 과학자에게로 말이죠. 바로 전기의 마술사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둘째, 니콜라 테슬라와 퉁구스카의 연결고리입니다. 테슬라는 에디슨과 라이벌 관계였던 천재 발명가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지금 쓰는 교류 전기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년에 그는 대중들에게 미친 과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뉴욕 롱아일랜드의 쇼어엠이라는 곳에
워든클리프 타워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높이 57m, 거대한 버섯 모양의 이 탑은 단순한 송전탑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지구가 거대한 도체, 즉 전기가 통하는 물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탑을 이용해 전선 없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테슬라는 연구 과정에서 이 강력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쏘아보내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텔레포스라고 불렀지만 언론과 대중은 죽음의 광선이라고 불렀죠. 그는 실제로 나는 버튼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군대를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1908년 당시 테슬라는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후원자였던 JP 모건은 무선 송전 기술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을 끊어버렸고 워든클리프 타워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테슬라에게는 자신의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아니 후원자들에게 증명할 한 방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셋째, 기막힌 우연의 일치들을 살펴볼까요? 퉁구스카 대폭발이 일어나기 얼마 전 테슬라는 미 의회 도서관에서 시베리아 지역의 상세 지도를 대출해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시베리아였을까요? 당시 유명한 탐험가였던 로버트 피어리 제독이 북극 탐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피어리 제독과 친분이 있었고 그에게 당신이 북극에 갔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빛을 쏘아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가설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자신의 워든클리프 타워를 가동해 시베리아의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를 타깃으로 강력한 에너지 빔을 발사하는 실험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원래 목표는 북극 근처였으나 계산착오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빔이 시베리아 내륙인 퉁구스카 숲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건 당일 퉁구스카 폭발이 있기 전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알 수 없는 정전 사태와 기이한 전자기 간섭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1908년에 그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내려면 당시 미국의 모든 발전소를 다 돌려도 모자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테슬라의 지지자들은 그가 우리가 모르는 지구 공명 원리를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진동을 계속 주어 큰 다리를 무너뜨리듯 지구 고유의 주파수에 맞춰 에너지를 증폭시켰다면 적은 입력값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었다는 논리죠. 넷째, 테슬라 사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 의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1943년 테슬라가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쓸쓸하게 사망한 직후 미정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테슬라가 남긴 모든 연구 노트와 설계도, 트렁크를 압수해 갔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을 주도한 기관은 FBI였고 기술적인 검토를 맡은 사람은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삼촌인 존지 트럼프 박사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전기공학자였죠. 정부의 공식 발표는 테슬라의 유품에서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나 위험한 무기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왜 그렇게 신속하게 비밀리에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수십 년간 기밀로 묶어두었을까요? 혹시 그 문서들 사이에 1908년 6월 30일 퉁구스카로 쏘아보낸 에너지 빔의 설계도나 실험 일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부 호사가들은 테슬라가 퉁구스카 사건의 엄청난 파괴력을 확인하고 이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겼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5째, 다시 퉁구스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단서들이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연구팀은 퉁구스카 현장 근처의 체코 호수가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충돌 구덩이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호수의 모양이 깔때기 형태이고 퇴적층 분석 결과 1908년 즈음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운석 조각이 나오지 않아 가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은 원시 블랙홀 설입니다. 우주를 떠돌던 아주 작은 원자 크기만 한 초소형 블랙홀이 지구를 관통해 지나갔다는 겁니다. 블랙홀이 시베리아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지구 내부를 지나 반대편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면 충돌 구덩이 없이 엄청난 충격파만 남기는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구 반대편 출구에서도 비슷한 폭발이 있어야 했기에 주류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달에 가고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고 우주 저 멀리 제임스 웹 망원경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앞마당인 지구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폭발의 정체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1908년 시베리아의 숲을 지워버린 그날의 섬광. 그것은 우연히 날아든 우주의 돌멩이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한 천재 과학자의 위험한 실험이었을까요? 어쩌면 자연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퉁구스카의 숲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부러진 나무들은 썩어 흙으로 돌아갔고 그날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터진 것이 운석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기술이나 원인이 아직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제2의 퉁구스카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100년 전 그날 하늘을 찢었던 빛의 정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적 데이터가 가리키는 혜성일까요? 아니면 미스터리한 천재의 발명품일까요? 진실은 저 시베리아의 차가운 땅 밑, 혹은 FBI의 기밀 문서 보관소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미스터리, 퉁구스카 대폭발과 니콜라 테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세상의 지식은 거대한 우주의 비밀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